마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니어스 강입니다. 이제 오브제 실수로 마스크 대란은 약간 나아진 듯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마스크를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타일러의 살균 소독 기능을 이용하면 마스크가 소독되지 않는가 라고요. 제가 스타일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스팀 형식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마스크의 방어 원리를 알아봅시다. 마스크는 당연히 보이듯 작은 그물 형태의 섬유가 외부 입자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 그물보다 작은 입자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층의 그물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성 섬유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정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곳에서 정전기 때문에 붙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혹시나 이 그물을 통과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일러의 스팀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 외부 그물의 변형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방어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무너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폴리프로필렌층은 물과 친하지 않아요. 흔히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에도 젖지 않고 이 층 사이 구멍에서도 여기서 발생하는 정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물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을 흘려보내도 물이 또르르르르 하고 떨어지게 돼요. 아, 그렇군요. 스팀 소독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예, 일단은 스팀 소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의 살균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20초간 노출한 결과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만 코 부분에 있는 철사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철사를 뺐다가 다시 넣었을 때 철사가 휘어서 코 부분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으면 마스크의 방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전자레인지에서 하는 살균의 형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스팀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증기 저온 살균이 의미가 있습니다. 섭씨 65도의 수증기 공간에 마스크를 20분간 처리한 결과 마스크는 사멸하고 마스크의 능력도 거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즉 찜통에서 100도의 온도에서 약 1분간 마스크를 두면 살균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100도의 온도는 마스크 재질, 특히 안에 아까 얘기했던 PP층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끓게 되면 불을 끈 뒤 온도가 잠시 내려갔을 때 넣어두고 뚜껑을 닫은 뒤 나중 꺼내어 잘 말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독된 뒤의 마스크는 찜통도 같이 소독되었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라는 전제하에 마스크의 표면을 만져서 꺼내시거나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생각보다 마스크의 재사용이 간단하군요. 그리고 처음 이야기한 스타일러의 경우는 스팀이 뜨겁다면 소독은 되겠지만 흔들리며 묻어있던 세균이 퍼질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스타일러보다는 그냥 찜기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LG 스타일러 공식 홈페이지의 스펙을 보면 바이러스 제거가 된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건 책임 못 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타일러를 이용한 바이러스 제거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 특성상 흔들릴 때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왔다면 흔들리며 비산되게 되면 다른 옷이나 기기 내부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 사용은 오히려 마스크는 조금 조심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기가 있는 집에서는 자외선 소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낫습니다. 자외선은 태양광선에 포함되어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 심지어 사람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화상에서 심하면 피부암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회절이라고 넓게 퍼지는 성질도 적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얇은 층은 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음처럼 파장이 긴 음은 넓게 퍼지지만 귀를 찌르지 않고, 고음처럼 파장이 짧은 음은 넓게 퍼지지 않고 직진하지만 귀를 찌르는 소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더 높아지게 되면 X선이나 감마선 등이 되는 거죠. 이 높은 에너지들은 피부도 뚫고 지나가서 뼈의 형태를 확인하거나 물체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튼간에 자외선은 에너지가 높은 빛이고 이게 살균을 한다는 거군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마스크에 쬐면 살균이 잘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군요. 우리 주변의 자외선 소독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젖병 소독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젖병 소독기를 선물 받아서 남는 게 있어서 조제기구 소독용으로 사용합니다. 혹은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컵 소독기라든지 또는 가끔씩 집에서 식기세척기 등의 UV가 포함되어 있는 게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소독하는데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뒤로 잘 해서요. UVC LED를 장치한 마스크 소독기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 틀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중국에서 틀을 짜면 1천만 원 정도에 짤 수 있다는데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랑 컨택하는 게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직접 만드셔서 판매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했네요. 위에 제가 언급한 대로 UV를 제대로 쐬어주는 기기만 있다면 어느 것이든 충분한 시간을 쬐어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햇빛도 좋습니다.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 자외선이 많이 줄어드니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그대로 쬐는 게 소독에는 확실히 효과가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